자, 66번 볼게요. 응집도 결합도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요. 이번에 응집도 나왔네요. 지난해 책 결합도 나왔거든요. 자, 그럼 정보 처리가 1년, 2년 지나고 나서 필기, 실기 지나고 나서 중요한 거는 가장 강하고 약하고만 출제된 게 아니고 특정 응집도와 특정 결합도에 대한 설명형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하나 꼭 여러분 공부하고 가시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100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은 꼭 공부하고 가시는 겁니다. 당연히 다음 회차에도 응집도 결합도 문제 많게는 3문제씩 나오는 거죠. 출제 범위가 아주 명확한 픽스된 부분이니까요. 자, 응집도 개념은 알고 있죠. 안에 있는 모듈 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응집되어 있느냐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측면으로 봤을 때라고 해서 응집의 정도를 구별은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응집도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연적으로 여러분이 강하고 약하고를 구별할 수 있죠. 응집은 강한 게 중요하죠. 품질도 좋은 모듈이라고 해서 기능 응집도가 제일 응집도 중에서 강한 응집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우연하게 모여있네, 우연하게 요소들이 모여있네, 약하게 그쵸 응집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품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응집도의 성격과 정확한 종류들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우리 정보 처리의 경향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필기도 실기도 자 NCS 바탕으로 되어 있으면서 바뀌어진 부분이 영문 보기입니다. 지문이 아니고 보기가 영문으로 나오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필기도 실기도. 아주 중요한 건 응집도와 관련된 결합도와 관련된 문제는 영문 보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관연도 기출이랑은 다른 것들. 자, 실기에서는 쓰라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실기에서도 영문 보기에 이렇게 한글 제외하고 출제가 되니 여러분이 잘 거기까지 분명히 나오는 문제니까 실기에서도 매회는 아니지만 출제 빈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문제의 키워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헷갈려요. 서로 다른 기능을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왜 모여 있을까? 같은 시간 내에 함께 실행되는 모듈들을 모아놓은 거다 라고 해서 자, 실행 시간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놨다 라고 해서 답이 1번 시간적 응집도라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기능조, 순차, 교환, 절차, 시간, 논리, 우연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영문 스펠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영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알고 계시는 것까지가 꼭 맞을 수 있는 문제. 필기도 실기도 해서 자, 시간적 응집도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여러 기능을 한 개의 모듈 내에 요소들 모여라고 해서 모아놓은 거. 응집력은 조금 낮죠. 자,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논리적 응집도와 시간적 응집도에 대한 설명 또는 절차적 응집도 요 세 가지를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해요. 제가 키워드를 앞부분 다른 기능이 아니고 시간대로 잡으시라 그랬죠. 만약에 다른 기능들 유사한 성격들 같거나 특정 형태로 분리되는 처리 요소들 하나의 모듈로 형성되는 경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절차와 시간을 헷갈려 하시고요. 논리에 대한 설명을 낯설어 하세요. 해서 여러분이 구별 명확하게 정의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응집도 문제였습니다. 자, 네트워크 문제인데 네트워크 부분은 워낙에 출제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존 기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동 반복 요청 방식, 정확하게는 자, 제어를 하는데 오류 제어 쪽 방식에서 자, 오류 제어와 관련해서는 어느 쪽의 제어권을 가지고 있느냐, 송신 측이냐 수신 측이냐에서 자, 수신 측에 의해서 오류 제어가 된다라는 거죠.
자료, 데이터를 받는데 수신되는 측에서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오류에 대한 정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ARQ 방식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동 반복 요청. 자, 보시면 ARQ 되어 있고요. 자, 관련되지 않는 것은 스탑 앤 웨이트. 자, 멈추고 기다렸다가 하나 도착하면 이거에 대해서 오류 판별, 아크와 나크 신호를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하나씩 오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고백엔 너무 느리니까 하나씩 하면 일단 보내와봐, 그쵸? 일단 보내와봐. 그러면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부분부터 다시라고 해서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n이 여러 개란 뜻이에요. 일단 가. 그런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보내면 되지. 자동으로 다시 보내라. 자, 셀렉티브 리피트 다시죠. 자, 골라서 다시. 여러 개 다시 보내가 아니고요. 그 부분 하나만 다시 보내. 내가 재구성할게 라고 되어 있어서, 자, 중요한 거는 ARQ는 수신 측에서 오류 발견하고 송신 측에 통보해서 다시 받는다 라고 해서 프레임이 하나씩 체크할 거냐, 여러 개 한 번에 보내고 중간부터 다시 보낼 거냐, 하나 보낼 거냐, 뭐 만들어진 용어예요. 이런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자, 해서 67번 4번입니다. 자, 68번 운영체제 문제이고 과거 기출 문제네요. 자, 시험 범위가 좀 넓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약어를 가지고 키워드 잡고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용자가 요청한 디스크 입출력 내용이 나온 것 같다. 정확하게는 숫자들 보이고 있는데요. 트랙 번호. 우리 디스크 하면 동심원의 트랙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트랙의 번호가 1번, 2번, 3번, 200번까지 있는데 여기 트랙을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과 같이 큐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뭐 먼저 할까의 스케줄링 방법 SSTF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처리의 순서는 단 해서 현재 헤드 위치는 53이고 뭐 제일 안쪽이 1번, 바깥쪽이 200번 트랙이다. 상황 설명은 이렇고 중요한 건 SSTF의 53이 키워드입니다. SSTF 영문약어인데 그래도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F, first, 먼저. 뭐 먼저? 처리의 순서에서는 먼저가 중요하겠죠. 자, 문제로 접목을 했을 땐 53번 먼저, 53번에서 시작하나 보네. 그리고 65, 98, 37, 67 중에 어디로 이동할까 해당하는 문제 살펴보셨죠? 처음 봐도. 자, 그러면 ST 묶을게요. 자, 트랙과 관련해서 헤드가 해당 트랙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자, T 하면 타임이고요. S는 시클 타임의 약자예요. 트랙까지 접근하는 시간. 여기서 중요한 거는 S. S 뭐예요? shortest. 가장 짧은. 가장 먼저. 이동 시간이 트랙 이동 시간이 제일 짧은 거 먼저 접근하겠다, 서비스 하겠다입니다. 나의 위치에서 가장 조금 움직이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65냐를 따지시면 되는 거죠. 자, SSTF 약어 잡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헤드 위치.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기는 하나만 잡아도 다 판별이 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으시면 정보 처리 수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주어진 이렇게 큐에 들어가 있는 트랙 넘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를 모두 접근했는데 이렇게 순서 안쪽 바깥쪽 순서대로 여러분이 나열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 53 어디에 있니? 자, 트랙의 이동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여기 있어 라는 헤드의 위치. 헤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럼 53에서 어디 트랙으로 움직일까? 가까운 데로. 자, 이것만 따지시는 거죠. 37과 65 중에 어디가 더 짧지, shortest 할지.
자, 그러면 37부터 볼까요? 53이 더 크니까 53 빼기 37 해보시고 65 빼기 53. 자, 이 정도는 여러분 뭐 손으로 또는 암산으로도 하실 수 있죠. 아, 65가 더 가깝네. 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감으로도 충분히 아실 수 있고, 자, 차 짧은 거 65부터. 예, 그럼 실제적으로 접근 어떻게 하냐? 53에서 65, 자, 67 트랙 이동. 자, 이제 67에서 37 갈지 98 갈지 고민이 되겠죠. 자, 37이 더 짧은 거리니까 37. 37에서 14 갈까 98 갈까 했다. 14. 자, 14에서는 이렇게 98 나머지 트랙에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S, ST, F, shortest, seek time, first였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계산 문제 또는 이렇게 트랙의 처리 순서 문제가 출제가 될 시험 문제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69번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보 처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출제는 있었어요. 개정 전에도. 그런데 개정 후에 이 파일 디스크립터와 관련돼서 출제를 좀 잘못했었어요. 그래서 정정에서 나온 부분, 뭐 굳이 기출을 분석을 하자면 우리 시험이 아니고 전자계산 조직응용 기사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영문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 파일과 관련된 디스크립터 기술자, 서술자, 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파일 중심으로. 자, 그럼 그런 정보의 어떤 모습으로 파일 컨트롤 블록 내에 그런 파일 정보들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FCB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파일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가 파일은 기본적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존재하는데 파일마다 있으니까, 자, 파일이 오픈되면 사용되면 주기억 장치로 이동하면서 파일 디스크립터에 있는 FCB도 이동을 하겠죠. 자, 틀린 것은 이에요. 사용자가 파일 디스크립터를 직접 참조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접 참조할 수 없죠. 자, 해서 운영체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운영체제 내의 파일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0번 볼게요. 자, 파이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출제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정의했네요. 자, 파이썬이란 언어에 대해서 귀도 반 루썸이 발표한 언어이다. 인터프린터 방식이자 객체지향적이며 동적 타이핑이 되며, 자, 문법적으로는 접할 때 배우기 쉽고 이식성이 좋은 것이 특징인 스크립트 언어는 출제의 의도는 다양한 언어, 스크립트 언어의 대표 언어, 객체지향입니다. 인터프린트 방식을 사용하는 파이썬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71번 볼게요. 자, 코드 문제가 아닌 이런 언어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자, 코드